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이 컨텐츠는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컨텐츠고요. 제가 읽고 좋았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책의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공을 위한 리더십 코칭입니다. 이 책은 밀라그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2명이에요. 스티브 챈들러와 스콧 리처드슨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20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100개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1장을 읽어드릴 거고요. 1장의 제목은 누구나 성공에 필요한 자질이 있다입니다. 1장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안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리더십 강의를 했던 한 세미나에 한 세일즈 매니저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찾아왔다. 그는 그린색 셔츠에 주름 잡힌 흰색 바지를 입고 그날 하루 골프를 즐길 채비를 끝낸 상태였다. 그는 강의실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강의를 듣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따라서 저는 참석하지 않으려고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 말을 하러 이렇게 일찍 강의실을 찾아온 거죠? 분명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있어요. 그가 인정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영업팀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죠?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이 그게 전부인가요? 네, 그게 전부예요. 그는 선언하듯 말했다. 그럼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갈 수 있겠네요. 그러자 그는 팀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법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한마디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골프를 치러 가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가 물었다. 이 세미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줄 알았는데요. 불가능하다니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세미나들이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더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은 언제나 그들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이 아니라요. 그럼 당신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도록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당신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합의안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일즈 매니저는 바지 주머니 안에 다시 자동차 키를 넣었다. 그는 강의실 제일 앞쪽에 앉아 강의를 들었고 남은 세미나에도 모두 참석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공에 필요한 자질이 있다. 자제력이 일부 사람들만 지닌 것이라는 착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사실 우리는 자제력을 지니고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자제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자제력은 마치 언어와 비슷하여 어떤 아이라도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물론 90세 노인이라도 언어를 배울 수 있다. 9세든 90세든 비 오는 날 멕시코시티에서 길을 잃었다면 스페인어를 약간만 사용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갈 수 있다. 여기서 스페인어는 자제력과 비슷하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또는 적게 사용할 수도 있다. 게다가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발달시킬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멕시코시티로 전근을 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생활해야 한다면 스페인어를 더 많이 구사할수록 더 편할 것이다. 한 번도 스페인어를 말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저 조그만 스페인어 회화 사전을 펼치고 스페인어를 말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 작은 사전을 보고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을 타고나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자제력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제력이 성격의 한 특징이거나 개인의 영구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오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큰 실수이다. 사람들이 자제력에 대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자제력이 있다면 우리 회사의 톱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한 회사의 경영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전혀 자제력이 없어 보여. 그렇지 않다. 그는 다른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저 아직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의 직원이 자제력이란 우리에게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자제력을 이용해 사실상 그가 정한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다. 그는 원할 때마다 언제나 자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때면 언제나 사용하지 않고 놔둘 수 있다. 하지만 그러는 대신 우리는 걱정을 한다. 내게 그 필요한 자질이 있는지, 내게 자제력이 있는지,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자제력을 내 안에 넣어 놓았는지 걱정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제력이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유전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둘 다 틀렸다. 애초에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자제력은 어느 누구라도 마치 망치나 사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반가운 일은 당신이나 직원들이 이 실수를 바로잡는 일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이다. 진짜 진실을 아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현명한 리더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직원들에게서 더 많은 성과를 얻는다. 현명한 리더들은 성과를 못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숙하게 전하는 변명이나 사과, 슬픈 운명론 따위는 믿지 않는다. 단지 믿지 않을 뿐이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만 한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하는 말이 상대의 심리적 방패막에 부딪혀 튕겨져 나온다면 당신이 얼마나 능숙하게 설명을 하는지는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당신의 말에 감동을 받고 행동하게 하려면 우선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듣게 하려면 우선 그 사람의 말을 먼저 경청해야만 한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의 주파수에 맞추었고 그가 생각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권위자인 워렌 베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코치 상황에서도 명심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코치는 먼저 상대의 말을 깊이 경청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코치는 상대방이 사고하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해야만 한다. 코치는 상대가 말하고 있는 상태에 먼저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리더십의 기본은 상대방의 사고방식, 즉 그를 형성하는 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일지 모른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주파수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서도 보통은 자기 자신의 말에 가장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랜스라는 이름의 한 금융서비스 회사 CEO를 코치한 적이 있었다. 랜스는 여성 4명으로 구성된 회사 회계팀과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랜스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랜스와 함께하는 모든 회의를 끔찍히 두려워했다. 그가 회의 때마다 그들의 결점들을 거듭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랜스는 더 이상 어찌할지 몰라 코치를 요청했다. 그들을 한 번에 한 명씩 면담하세요. 우리가 조언했다. 무슨 말을 하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뭘 들으라고요? 당신 앞에 앉은 사람이 하는 말을요. 내 계획은 뭐죠? 계획은 없어요. 뭘 물어봐야 하나요? 요즘 삶은 어때요? 이 회사에서 당신의 생활은 어떤가요? 어떤 걸 바꾸고 싶나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에는 그냥 들으세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의 회사 회계팀의 사기 저하의 원인은 이제 밝혀졌다.
나머지는 랜스에게 달렸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영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의 상사들과 거리를 두려는 행동은 엄청나게 유혹적일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호감을 사거나 그들과 같은 피해자라는 유대감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사실 당신이 상사들과 거리를 두는 일은 결국 당신의 팀원들의 자신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의 그런 행동은 팀원들의 사기와 의욕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시지를 보낸다. 첫 번째, 이 회사는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 회사의 경영진은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니다. 세 번째, 진정한 친구, 우리의 상사는 회사 안에서 약하고 무능하다. 그런 행동은 확실하지만 찜찜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심각한 불신, 회사의 정의에 대한 심한 경멸로 이어진다. 상위 경영진을 비방하는 일은 은연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최고 책임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눈을 굴린다던가 대놓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실수는 그 사람들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더 심각해진다. 그 사람들이란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곧 욕에 가까운 말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우리 팀은 고립되고 이해받지 못하는 피해자라는 느낌을 더 확고하게 만든다. 진정한 리더는 상위 경영진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변하는 용기를 가진다. 진정한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머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을 한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킬 수 없다. 또한 여유 있고 집중한 상태를 지속하려면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산만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을 수는 없다. 사실 할 일은 오직 하나만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일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려고 선택한 그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을 마치 내가 생각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집중해서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엄청나게 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일과 관련한 사람과의 관계 또한 더 향상되고 신뢰도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보낸 지난 한 주를 살펴보자. 나는 많은 일들을 했고 그것들은 모두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루어졌다. 사실 제일 바빴던 때조차도 나는 한 번에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나는 늘 머릿속에서 한 번에 7가지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했지만 말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다른 7명의 사람들을 생각했다. 결국 나와 대화를 나눈 7명의 사람들 모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따뜻한 인간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체에 불안, 두려움,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끌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한다. 머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을 한다. 살아가면서 일에 파묻히거나 압도된 느낌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직장에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머리가 한 번에 많은 생각, 많은 업무, 많은 미래의 시나리오들, 많은 걱정거리, 많은 보살필 일들, 많은 관심거리를 다 품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머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어느 누구의 머리라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머리조차도. 나는 할 일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 가지를 마치 내가 할 유일한 일인 것처럼 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전화를 거는 일이라면 나는 숨을 고르고 긴장을 풀고 나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그 통화가 좋은 경험이 되고 통화 뒤에는 상대방과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기부여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는 차분하고 중심이 잡힌 리더에게서 나올 수 있다. 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과를 내는 일에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인간은 피드백을 갈망한다. 3살짜리를 무시해보라. 처음에 꼬마는
상냥한 관심을 요구할 것이다.